잠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조선왕 조실록 472년의 역사 4965만 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인류가 남긴 가장 방대한 역사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엄숙하고 방대한 책 안에 욕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왕이 한 욕설이 한자 원문 그대로 필터링 없이 오늘 조선왕 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왕과 신하들의 막말과 욕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욕설을 한 왕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적은 사관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예의와 체면, 절도와 격식, 이 모든 것이 조선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양반 선비들은 상투를 단정히 틀고 도포를 갖춰 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더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또 빼앗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었습니다. 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왕의 말과 행동, 조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 왕이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기록은 왕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훗날 역사가 판단하도록 깊은 산속 사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그 책 안에 욕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태종 이방원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태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들을 밀어내고 왕좌에 오른 사람, 권력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태종의 곁에 한 사관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름은 민인생. 그는 사관으로서의 임무를 글자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종이 사냥을 나가면 따라갔습니다. 태종이 측근들과만 모이는 자리에도 몰래 일행인 척 따라갔습니다. 태종이 궁궐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디면 그 순간을 돌다리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잠자리에 들려고 자리를 잡고 누웠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병풍을 걷어냈습니다. 민인생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작작 좀 해라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인생은 그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태종이 소리쳤습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민인생은 그 말도 적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태종실록에는 이 일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왕의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관은 그 부탁도 함께 적어버렸습니다. 태종은 민인생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끝없는 짜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가? 태종은 내관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민인생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민인생은 어느새 또 나타났습니다. 태종이 편전에서 업무를 보는 도중 문 뒤에서 무언가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관이 달려가 확인하니 민인생이었습니다. 태종은 참다 결국 민인생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임금의 집무실인 편전에서 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민인생은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인생이 귀양을 간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났건만 태종은 여전히 민인생의 험담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업무 보고
자리에 사관을 들이자고 제안하면 태종은 기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민인생이 사관이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느냐? 11년이 지나도 민인생은 태종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인생이 귀양간 후에 그를 욕한 사실까지도 다른 사관이 받아 적었습니다. 태종의 아들 세종대왕,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이름. 그런 세종도 화가 나면 달랐습니다. 1444년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은 신하들에게 새 문자를 반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현전 학사 최만리가 이끄는 신하들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업무는 중국을 섬기는데 부끄러운 일이며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종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신하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사 정창손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설령 업문이 있다 해도 죄인을 고문하다 보면 자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굳이 업문을 써서 자백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논리로 대응할 수 없었을 때 세종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말이 심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용속한 선비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용속한 선비. 겉으로는 점잖은 표현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쓸모없고 평범한 선비. 세종은 정창손을 파직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세종실록에는 이 일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화가 나면 막말을 했고 그것도 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왕 조실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기록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1646년 인조 24년 조선의 16번째 왕 인조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던 그 왕. 그의 맏아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볼모로 8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내 세자빈 강씨가 남겨졌습니다. 강씨는 강단 있고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의 볼모 생활 동안 남편을 내조하고 살림을 꾸려 조선 왕실의 체면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그 며느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가까이 지냈다는 것, 그 아들을 따랐던 며느리도 같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억지라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그래도 며느리는 전하의 자식이 아니십니까? 가족으로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 순간 인조가 소리쳤습니다. 한자 원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추강칭이 군상지자.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 부르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관은 이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자 원문 그대로. 조선왕 조실록 4965만 자를 통틀어 왕이 한 욕설이 원문 그대로 실린 기록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보통 왕이 심한 말을 했을 때 사관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마 듣기 어려운 하교를 내리셨다. 그런데 이 장면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냥 적었습니다. 글자 하나도 바꾸지 않고. 사관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관도 이것이 역사에 그대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 씨는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나이 35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뒤 숙종 때 가서야 강 씨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관들은 이 말들을 지우지 않았을까요? 왕이 말한 욕설, 신하들의 막말, 임금이 넘어지고 쩔쩔매는 장면까지 왜 그대로 남겼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편찬 방식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실록을 편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은 뒤에 그 왕의 치세를 기록한 실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왕은 자신의 실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세종대왕도 실록을 보고 싶다고 했다가 신하들에게 막혔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실록을 보신다면 훗날 왕들도 보고 싶어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관들이 사실을 제대로 적지 못하게 됩니다. 왕도 볼 수 없는 책, 그 책을 쓰는 사관들은 두려움 없이 적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욕설도 실수도 부끄러운 순간도 있는 그대로 사관의 원칙을 직서주의라고 했습니다. 고들직 쓸서 있는 그대로 쓴다. 그것이 사관의 신념이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는 사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관들은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사피를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역사를 서술하였다.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신념 덕분에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왕의 욕설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관의 기록을 두려워한 왕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불리는 연산군. 그는 사관의 기록이 자신의 부왕인 성종의 기록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관이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만 신하가 베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1498년 무오사화로 이어졌습니다. 사관의 기록이 빌미가 된 사화. 수많은 선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연산군도 결국 실록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연산군이 쫓겨난 뒤 그의 치세를 기록한 책은 실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일기, 왕이 아닌 군, 즉 쫓겨난 임금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그 책에는 연산군이 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폭정도 방탕도 사관을 탄압한 일도 태종을 따라다니며 욕을 먹었던 민인생, 세종에게 욕설을 들었던 정창손, 인조의 막말을 원문 그대로 받아 적은 이름 모를 사관. 그들이 적은 기록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왕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태종에 대해 아는 것은 민인생이 적어놓은 기록 덕분입니다. 인조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가 며느리에게 내뱉은 욕설은 지워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관의 붓은 남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472년간 왕이 바뀌어도 전쟁이 나도 반란이 일어나도 지켜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의 실록을 지키기 위해 손옥록과 안이라는 선비가 목숨을 걸고 산속으로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373일 동안 깊은 산속에서 실록을 지켰습니다. 실록이 불타면 역사가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태종의 낙마 사건도 인조의 욕설도 세종의 막말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2007년 어느 날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한 시민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민은 오래된 문서 한 장이 담긴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한 페이지를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는 이 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왕도 볼 수 없었던 기록,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역사 서술의 표본. 그 책 안에는 왕의 욕설도 있었습니다. 왕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쩔쩔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책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포장된 역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 그것이 조선왕 조실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왕도 화가 나면 욕을 하는구나. 왕도 넘어지면 쑥스러워하는구나. 왕도 자기 실수를 감추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항상 근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면 욕을 했고, 부끄러우면 숨기고 싶어 했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조선왕 조실록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완벽하지 않은 순간들이 가감없이 남겨졌습니다. 왕보다 강한 붓을 든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사관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신활, 사관이 말한다. 그 네 글자가 400년 넘게 권력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인조실록에 기록된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실록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왕의 욕설도, 왕의 실수도, 왕의 부끄러운 순간도, 사관은 그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그 덕분에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선왕 조실록 속에 숨겨진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